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하락장이 아닙니다. 이건 디지털 학살입니다. 불과 2주 전, 비트코인은 20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면에 찍힌 숫자는 7만 달러입니다. 단 며칠 만에 우리 자산의 절반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치켜세우며 시장에 끌어들였던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기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폭락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설계된 월가의 사냥입니다. 자, 2026년 1월 말의 온체인 데이터를 봅시다. 블랙록의 현물 ETF인 아이빗에서 하루 만에 5억 달러가 넘는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이탈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얼마 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모든 포트폴리오의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본인들은 물량을 던졌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유동성 회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될 때 사고 리스크가 보일 때 가장 먼저 버리는 수익률의 노예일 뿐입니다. 블랙록이 물량을 던지자 뒤따라 들어왔던 연기금과 헤지펀드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고질라가 도망간다. 우리도 살아야 해. 라는 심리가 시장을 덮쳤고 이건 곧바로 거대한 매도 벽으로 변했습니다. 블랙록은 아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판을 키워서 개미들을 가둔 뒤 가장 높은 곳에서 문을 잠그고 나간 설계자였던 겁니다. 가격이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진짜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코인 시장의 고질병, 바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10배, 20배 레버리지를 쓰고 이번 조정은 기회다라며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그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7만 5천 달러부터 7만 달러 사이, 이곳은 전 세계 개미들의 담보금이 가장 많이 몰려있던 청산 지뢰밭이었습니다. 블랙록이 뇌관을 터뜨리자 지뢰가 연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1일 단 하루 가상자산 시장에서 터진 청산액이 무려 3조 7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3조 원이 넘는 코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가로 던져진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롱스퀴즈라고 합니다.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의 목을 꽉 쥐어서 그들이 가진 코인을 강제로 뱉어내게 만드는 기술이죠.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가 부족해지고 거래소는 코인을 시장에 던집니다.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지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의 코인이 또 던져집니다. 이 도미노가 7만 달러 선을 박살낼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매매가 아닙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자산 압류입니다. 세력들은 이 청산 물량을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다 받아먹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그들의 수익이 된 현장, 그것이 지금의 7만 달러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불렀습니다. 전쟁이 나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피난처라고 믿었죠. 그런데 2026년 초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고 유가가 치솟을 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금값은 온스당 5,600달러를 돌파하며 날아올랐는데 비트코인은 나스닥보다 더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은 비트코인을 금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친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 날아가는 고위험 주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냉혹한 판정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중국의 투기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버리고 진짜 금과 은으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영리합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규제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자산 도피처로서의 매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지탱하던 탈중앙화와 희소성이라는 방패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나스닥 지수가 1% 빠질 때 3%씩 빠지는 변동성 괴물로 전락했습니다. 구명조끼인 줄 알고 입었던 비트코인이 폭풍우가 치자 우리 발목에 묶인 무거운 닻이 되어 우리를 심해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워싱턴에서 날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케빈 워시입니다. 그는 과거 매파 중의 매파였습니다. 연준은 시장을 돕는 곳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의장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춤추게 했던 무제한 유동성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시장은 벌써부터 그의 매서운 눈빛에 얼어붙었습니다. 워시가 오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공포가 달러 강세를 불렀고 비트코인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뉴스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도사 71만 개를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그의 평단가는 7만 6천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7만 달러 아래로 잠시 내려갔을 때 이 회사는 수조 원의 미실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세일러는 절대 팔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본인은 안 팔겠죠. 하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다릅니다. 당신들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 돈 갚아 라고 요구하는 순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립니다. 71만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지는 시나리오. 그것이 바로 세력들이 노리는 파이널 샷입니다. 여러분,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정글의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가축이 되었습니다. 이번 폭락은 기존의 주인들을 쫓아내고 미국 월가라는 새로운 주인이 판을 장악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바닥을 예단하지 마세요. 6만 달러 초반까지 열려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둘째, 현금을 확보하고 기회를 기다리세요.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다 받아먹고 다시 올릴 때, 그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공포에 질려 던지는 건 하책입니다. 냉정하게 이 판의 흐름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건 신념이 아니라 냉철한 데이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